아우, 딱 그러니까 기지개 요- 끼지 요 말라니까 사이에 기지개. 빠지네. 네. 길 가다가 이제 넘어지면서 팔이 확 뒤로 제껴지면서 그때 조직이 찢어지게 되거든요. 연골 구조물이라든지 관절막이 찢어지면 헐렁해지죠. 좀 많이 빠지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기지개 켜잖아요. 그때 빠져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뼈가 이게 많이 빠지신 분들은 한 반틈이 없어요. 이 팔 머리가. 약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머리 위로 공 같은 거 던지려고 이렇게 하다가 툭 하고 빠져나죠. 스카성 탈구가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 시키면 안 되는 거 하나 있죠. 수류탄 던지는 거. 마디마디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제 친구가요 어렸을 때부터 어깨가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더니 자기가 톡 집어넣고. 집어넣어요. 네. 뚝딱뚝딱 넣더라고요. 그래서 탈골, 탈구. 보통 탈골이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원래 이제 명칭은 탈구입니다. 탈구. 탈골, 접골. 보통 우리 몸에서 이게 잘 빠지는 관절이 사실 이제 어깨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나머지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어깨는 굉장히 불안정한 관절로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가장 가동 범위가 넓은 관절이죠. 가장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고 뼈만 보면은 티 위에 골프공을 올려놓은 것처럼 작은 이 받침대 위에 큰 뼈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흘러내리기가 쉽겠죠. 근데 잘 안 빠지는 이유는 주변에 이제 인대랑 힘줄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관절이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뭐 다치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게 빠질라 치면 주위에 있는 뭔가가 이제 찢어지면서 약해진 데로 빠지거나 강한 외상에서 아니면 너무 헐렁한 거. 우리 이제 네. 트레이드 그거 있잖아요. 전신 인대 이완증. 전신인대 이완증이라고 유연한 사람들이 빠질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깨가 정말 완전 탈구가 되면 본인이 사실 넣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아 하다가 어깨가 갑자기 확 빠져가지고 못 움직이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끼워서 이제 병원을 왔다.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약간 빠질랑 말랑 하면서 살짝 뭔가 어긋난 상태에서 이제 맞추는 거는 가능할 텐데 정말 완전히 이렇게 빠지면 이게 본인이 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그걸 끼워 넣으려고 그래도 온 힘을 다해서 당겨서 끼워 넣거나 한참 뭐 동안 한참 동안 뭐 추를 달아놓거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본인이 정말 당겨서 넣었다 이거는 완전히 빠진 거라고 사실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자기가 빠져서 넣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많이 빠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건데 자꾸 빠지면서 이제 길이 생긴 거죠. 넣고 빼고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뼈 모양도 변형이 많이 돼 있는 거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신 인대 이완증이 있으신 분들은 워낙 유연하니까 그 넘어가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 골프공이 티에서 떨어지듯이. 근데 이것도 완전히 떨어져서 이렇게 되면은 못 넣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깨 넣었다 뺐다 하는 애들 있거든요, 진짜로. 그건 이제 빠지기 직전까지 살짝 근육을 당겼다가 탁 힘을 넣고 탁 탁 넣고 줘서 탁 넣고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러다 툭 빠지면 이제 병원으로 와서 이제 그런 거 보여주다가 당겨야지. 이러면서 이제 구독 야 이거는 누구 어깨 어디에 빠진 거야? 뭐야? 이제 빠졌다. 에이버를 시켜버렸네. 정찬성이 들어간 거야? 누구야? 정찬성. 어, 코리안 좀비. 빠진 상태야. 근육이 많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구나. 상박근이 많아서 잘 안 보인다. 좀 빠진 상태 아니야? 빠진 상태야. 와. 야, 나쁘네 저 저렇게. 상태에서 한다고? 어쩔 수 없다. 이 엄청 상태에서 아플 경기를 텐데. 까지 했어요? 네, 이게 엄청 아플 텐데. 정말 유명한 이제 정찬 선수의 첫 타이틀전. 너무 운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못 넣는다니까 이게 진짜 빠지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빠지는 자세예요. 우리가 이제 테스트도 있거든요. 팔을 들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정찬 선수 약간 팔이 여기 걸려가지고 이게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게 앞으로 탁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방 탈구가 되면 이 앞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는 그 위에 이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약간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되는 거죠. 통증이 어마어마하겠죠. 네. 맞아. 보통은 옴짝달싹 못 하시죠. 바로 이제 주저앉아서 병원을 이렇게 잡고 이제 병원을 와야 되는 건데 지금 한 팔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게 좀 대단. 대단한데 보통은 어떤 식으로 빠져서 오세요? 지금 이게 제일 흔한 그런 자세긴 하고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포지션에서 처음에 빠지는 거예요. 길 가다가 이제 넘어지면서 팔이 확 뒤로 제껴지면서 이렇게 넘어지거나 뭘 들다가 이렇게 팔이 확 제껴지면서 빠지는 현상 처음이 한번 생기면 그때 조직이 찢어지게 되거든요. 앞에 있는 막고 있는 연골 구조물이라든지 관절막이 찢어지면 헐렁해지죠. 그때는 굉장히 쉽게 빠지기 시작하는데 좀 많이 빠지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기지개 켜잖아요. 그때 빠져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위험한 거거든요.
약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머리 위로 공 같은 거 던지려고 이렇게 하다가 툭 하고 빠지는 거죠. 습관성 탈구가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 시키면 안 되는 거 하나 있죠. 수류탄 던지는 거. 좋아요. 아우 이건 딱 그러니까 기지개 이렇게 튀지 말라니까 빠지네. 기지개. 네. 무리한 팔동작이 아니긴 한데 그러게 습관성 탈구시구나 이분은. 맞아요. 이게 빠지는 자세예요. 이제 문제가 이런 분들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빠지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 커리어가 있으니까 수술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그냥 빠졌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뼈가 끼었다 들어가면서 뼈가 갈리거든요. 변형이 계속 일어난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 뼈가 이게 많이 빠지신 분들은 한 반틈이 없어요. 머리, 이 팔 머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막 하는데 이제 빠졌으면 이거는 빠졌던 수술을 적이 하- 있을 거예요. 네. 습관성이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다쳤을 초기? 처음 딱 빠졌을 때 조직 손상이 얼마만큼 심하게 생겼느냐 이런 것도 사실 봐야 되고요. 또는 반대팔의 불안정한 정도를 봐가지고 습관성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은 그런 위험 요인인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받는 게 좋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정말 어떤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탁 빠졌다가 잘 넣어서 큰 조직 손상이 없어서 이제 습관성으로 진행할 확률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하면 지켜보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뭐 쉽게 어깨가 잘 빠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습관성으로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빠지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탈구가 됐다 그러면은 몇 가지 다른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골절이 된다든가 회전근이라는 게 끊어지면서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 아까 어깨 넣었다 뺐다 하는 친구도 수술을 어디선가 수술할 확률이 높다. 알림 설정. 어깨 탈구가 뭐 누구든 생길 수가 있겠지만 뭐 빠지면은 다시 넣으면은 뭐 문제 없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병원을 방문하셔서 관절막이 너무 헐겁거나 손상이 되진 않았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재활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꼭 상담을 받으시고 진료를 보셔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어깨 뺄 수 있다고 일부러 빼지 마세요.